현역가왕 2월 25일 결승에 진출한 멤버 5인을 공개합니다. 강문경, 박서진, 진혜성이 눈물로 끝난 미션.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 2가 결승전에 돌입한 가운데 1라운드 신곡 미션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방청객이 한 명당 2점을 던지는 현재 시스템을 두고 불만이 터졌다. 18일 방송한 현역가왕 22회에서는 가수 강문경과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에녹이 역순으로 무대에 올라 작곡가에게 받은 신곡을 선보였다. 팬들 불만은 점수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 이날 신곡 미션의 점수는 연예인 판정단 한 명당 최고 70점, 만점 630점, 작곡가 한 명당 최고 10점, 만점 70점, 방청객 한 명당 최고 2점, 만점 400점 등 총 1100점으로 책정됐다. 결승전에 꼴찌로 합류한 관계로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에녹은 사력을 다해 노래했다. 그 결과 연예인 판정단 및 작곡가 합산 점수 642점에 방청객 점수 234점을 획득하며 총점 876점을 기록했다. 이후 에녹을 밀어내기 위해 무대에 차례로 오른 최수호, 박서진, 김수찬, 신유, 김준수, 진혜성, 환희, 신승태, 강문경은 모두 1등 점수를 넘지 못했다. 증거 무대로 호평을 받은 신승태의 경우 연예인 판정단과 작곡가 합산 점수가 에녹을 능가했지만 방청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7점 차이로 패했다. 신승태뿐만 아니라 김수찬, 신유는 방청객 점수가 단 120점이었다. 박서진, 진혜성도 100점대 방청객 점수를 받으면서 800점을 넘지 못했다. 관객 점수가 에녹처럼 200점대에 오른 출전자는 박서진과 신승태 정도였다. 현역가왕 시리즈가 팬들의 표심에 너무 좌우된다는 지적은 전부터 나왔다. 현역가왕 2위 경우 결승전 총점 5000점 중 2라운드만 가능한 팬 문자 투표 비중이 무려 40%다. 여기에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10%, 신곡 응원 점수가 3% 가산된다. 즉 노래는 잘하고 한일전에도 필요한 가수일지라도 팬덤이 약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아까운 가수를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현역가왕 2 중반부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에녹, 준결승 꼴등 오른쪽 화살표 결승 1차전, 올킬, 도파민 과다 역전급, 현역가왕 2. 현역가왕 2, 에녹이 결승 1차전 1등을 지켰다. 18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에는 국가대표 TOP7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 1차전, 신곡 미션 1위 탈환전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앞서 에녹은 준결승전에서 극적으로 10위에 안착, 결승에 진출했다. 에녹은 10위로 올라왔잖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자존심 상한다. 제 뒤에 아무도 없다. 그냥 앞으로 전진하겠다. 고 신곡 대전역 브루스를 선곡했다. 무대에 오른 에녹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노래와 연기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중을 압도했다. 무대를 본 대성은 연습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원래 본인 곡처럼 소화를 잘했다. 지금까지 에녹 씨의 수많은 무대를 봤지만 이게 바로 돌아버리는 맛이다 라고 칭찬했다. 작곡가 유레카 또한 제가 노래를 만들었지만 에녹 씨가 이렇게 잘 부를 줄 몰랐다. 가수는 연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녹 씨가 너무나 잘 표현해줬다. 감동의 무대였다. 라고 만족했다. 에녹은 결승 1차전 총점 1100점에서 연예인 작곡가 642점, 국민 판정단 234점으로 총 876점을 획득해 선두에 올랐다. 이후 에녹은 최수호, 박서진, 김수찬, 신유, 김준수, 진혜성, 환희, 신승태까지 모두 이기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의 강문경 무대가 끝난 뒤 준결승 1위 강문경과 준결승 10위 에녹이 다시 무대에서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남은 에녹 형 인생 빡세다. 고 반응. 서른도는 에녹이 여기까지 와서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고 걱정했다. 이때 강문경은 총점 837점을 얻어 최종 3위로 기록. 에녹은 올킬의 성공에 놀라움을 자아냈다. 에녹은 현역가왕 2,
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다. 저 밑까지 갔다가 희망을 얻어 다시 왔다. 작곡가님 좋은 곡 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3. 21kg 감량 신혜선. 확 달라진 비주얼. 부도 누군지 못 알아봐. 결혼 서바이벌 2억 9천. 결혼전쟁에 출연해 역전 커플이라는 타이틀로 우승을 차지했던 신혜선이 다이어트 선언 후 21kg 감량에 성공하며 확 달라진 비주얼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74kg의 체중을 공개하며 건강한 2세를 갖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던 신혜선은 53kg까지 무려 21kg 감량에 성공하며 10년 전 체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남편 도건우와 화보 촬영까지 진행한 신혜선은 몸이 가벼워지니 건강해진 느낌이 들고 체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라며 나는 뱃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기기 관리로 누워서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몇 시간 운동을 하는 것보다 기기 관리로 편하게 감량하니 시간 효율이 진짜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전했다. 21kg 감량 후 확 달라진 신혜선의 모습을 본 남편 도건우는 혜선이가 예전에는 입지 못했던 옷을 입는 걸 보고 너무 새로웠다. 지금 모습이 연애할 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다. 라며 나는 이런 여자랑 결혼한 적이 없는데 라며 달라진 신혜선의 모습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신혜선은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오셨는데 살이 빠진 제 모습을 못 알아보더라. 라며 몸이 건강해졌으니 이제 건강한 2세를 가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진지하게 2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한다. 라며 2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9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혜선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체중 감량 소식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4. 이영자. 30년 짝사랑 황동주 마음 거절하나. 현실 따지게 돼 미안해. 오만추. 오만추 이영자가 황동주의 직진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점일구 1 KBS 조이. KBS의 예능 프로그램 오래된 만남 추구 측은 동주씨에게 내가 너무 미안해요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다. 마지막 1대1 데이트를 나선 이영자와 황동주. 남이섬을 거닐며 황동주는 걷다가 조금 힘드시면 좀 앉았다가 쉬었다가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영자는 놀멍쉬멍 이라 받아쳤고 황동주는 이영자의 유머에 빵 터졌다. 황동주는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냐.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가다가도 어느 정도에서 적당히 멈추게 된다. 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이영자는 10대, 20대, 30대처럼 이것저것 안 따진다면 만날 수 있다. 근데 남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따지면 너무 미안하다. 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황동주는 이영자에 대해 30년 이상형이라고 밝히며 이영자에게 줄곧 직진했다. 과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영자를 이상형이라고 고백했던 황동주는 힘들었던 무명 시절 이영자가 나오는 걸 볼 때마다 힘이 됐다. 다시 만난 후 훨씬 편해지고 더 좋은 것 같다. 라며 일편단심을 드러내기도. 이영자와 황동주의 만남이 30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핑크빛 데이트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KBS 조이, KBS의 예능 프로그램 오래된 만남 추구는 연예계 싱글들이 일상 속 스쳐간 인연을 돌아보며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인연을 찾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5.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자. 편파적인 신의 리뷰. 첫사랑은 추억으로만 간직할 때 가장 빛나는 법. 다시 만나면 환상이 깨지기 때문이다. 동명의 대만 영화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감독 조영명도 그렇다. 다시 만나니 좋지 못하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평범한 학생인 진우, 진영가 18살부터 대학생. 군인을 거치는 동안 첫사랑인 선아,
다현에 대한 마음과 관계의 변화를 담아낸 작품이다. 그룹 B1A4 출신 진영과 트와이스 다현이 처음 호흡을 맞추며 이민국, 손정혁, 이승준, 김민주, 김유한, 진희규, 박성호, 신은정 등이 합세해 102분 러닝타임을 완성한다. 줄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옮기지만 대만 원작을 국내 정서로 바꾸는 작업은 이번에도 실패한 듯하다. 원작의 레트로 감성을 2002년 한국 춘천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변주를 주고자 하는데 유치하고 촌스럽게 느껴질 뿐 레트로물 특유의 몽글몽글한 감수성을 선물하진 못한다. 게다가 의도는 모르겠지만 2012년 원작 속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되는 설정들도 굳이 살리려고 해보는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실패의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주인공인 선아와 진우 사이 감정선 변화를 디테일하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 많은 모범생인 선아의 내면 묘사는 툭툭 튄다. 진우에게 관심이 생기고 호감으로 커지고 어느 순간 커진 설렘이 실망 혹은 유치한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순간이 객석을 휘감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청춘물 클리셰로 억지 상황을 만들어내는 듯해 관객의 몰입을 깬다. 그렇다고 진우의 심적 변화가 매력적으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다. 화자인 진우의 내레이션으로 종종 짚어주지만 상황 속에서 두 인물의 행동과 대사로만 보여주면 어땠을까란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